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예전에 샤오미 패드 5가 출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가성비 좋은 모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저 또한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패드 6가 몇 달 전 공개되었고 현재는 쿠팡에서 샤오미 패드 6를 정식 발매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로 샤오미 패드 5가 쿠팡에서 리뷰를 보면 2200개가량 달렸고 리뷰를 달면 포인트를 주는 네이버와 달리 쿠팡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2200개의 리뷰라면 실제로 구입한 사람들은 몇 배가 더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샤오미 패드 5에서 많은 이익을 받고 쿠팡에서도 승산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샤오미 패드 6도 정식 출시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정발 샤오미 패드 6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램 6GB, 용량 128GB입니다. 448,000원으로 판매 중인데 샤오미 패드도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비슷한 가격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나름 괜찮지만 어째서인지 요즘 사람들이 샤오미 패드 6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 가성비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 가성비 제품은 아니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가성비 제품인 레노버의 제품들이 더 저렴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샤오신 패드,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Y700, 1세대, 2세대 등 영상 시청용에 적합한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는 샤오미 패드 6와 같은 스냅드래곤 870을 탑재했고 화면이 크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비슷한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Y700은 게이밍에 적합하고 2세대의 경우 더 좋은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제논이 탑재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샤오미 패드 6는 화면의 크기는 11인치로 Y700 8인치와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의 중간쯤인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샤오미 패드 6의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램은 6GB, 저장 공간 128GB 모델과 램 8GB의 저장 공간 256GB 모델 두 종류이며 쿠팡 기준 가격은 3만원 차이가 납니다. 램은 LPDDR5를 탑재했고 스토리지는 UFC 3.1을 탑재했습니다. UFS 3.1은 갤럭시 탭 S8과 S9 시리즈에 탑재되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준수한 편입니다. 긱벤치 6를 돌려봤는데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한 갤럭시 탭 S7과 비교해봤습니다. 조금 더 좋은 AP를 탑재했고 사용한 지 몇 년 된 갤럭시 탭 S7보다는 싱글과 멀티코어 점수가 3,400점가량 더 높았습니다.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도 돌려봤는데요. 최고 점수는 4,259점, 최저 점수는 3,526점이고 안정성은 82.8%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4,000점대에서 출발해서 그 뒤로는 3,500점대에서 계속 머무르는 모습이죠. 최고 프레임과 최저 프레임은 이렇게 나왔고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11인치의 IPS LCD 패널을 사용하고 해상도는 2880에 1800, 주사율은 최대 144Hz, 화면 밝기는 550니트를 지원합니다. 같은 11인치의 IPS LCD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탭 S7과 영상을 비교해봤습니다. 갤럭시 탭은 최대 500니트에 2560에 1600의 해상도를 지원하니까 샤오미 패드 6보다 스펙이 살짝 낮은 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두 제품 모두 영상 시청용으로는 훌륭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태블릿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 나온 제품들은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만 그런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샤오미 패드 6의 디스플레이는 DCI-P3 색영역 100%를 지원하고 LCD 디스플레이는 OLED에 비해 푸른빛이 도는 경향이 있는데 샤오미 패드 6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품질이 괜찮았습니다. 하얀 화면 모서리나 테두리 부분이 색상이 조금 변하거나 다르다는 느낌도 없고요. 주사율은 120Hz만 되어도 충분히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느껴지는데 144Hz는 일반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샤오신 패드나 Y700 같은 경우 국내 정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롬의 경우 방글화와 한글화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가진 샤오신 패드를 살펴보면 방글화는 일부 중국어가 어플이나 설정에 남아있어서 상당히 찝찝한 느낌입니다. 그에 반해서 샤오미 패드 6는 국내 정발인 만큼 한글화해서 깔끔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 방글화는 뭔가 찝찝해서 유튜브의 구글 계정 같은 경우도 샤오신 패드는 부계정으로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도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샤오미는 백도어 이슈도 없었고 정발이라서 저의 탐스TV 아이디로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Y700과 샤오미 패드 6를 놓고 뭘 살지 고민하다가
게다가 국내 정발이라는 큰 이유가 저에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정식 한글화가 되어 그런지 정말 쾌적합니다. 그리고 UI도 애플을 조금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깔끔해서 마음에 들고요. 충전기를 꽂을 때 보이는 충전 화면도 다이나믹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 기분이 살짝 묘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스피커의 경우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했고 쿼드 스피커를 지원하는데요. 스피커 품질이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무난하게 괜찮은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태블릿에서 가장 중요한 휴대성을 살펴보면 공식 무게는 490g인데 무난합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고 무게도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중간쯤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SD 카드 슬롯이 없어서 물리적인 용량 확장은 불가능한 것은 단점으로 느껴졌고요. 배터리 용량의 경우 8840mAh를 탑재했고 충전 속도는 34W입니다. 0%에서 대략 1시간 40분 정도면 완충이 되고요. 인터넷 서핑이나 영상 시청 시 실사용적인 측면에서 화면 전환 속도도 상당히 부드럽고 빨랐습니다. 펜슬은 없어서 필기감에 대해서는 테스트해보지 못했지만 손으로 대충 필기를 해봤을 때의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져보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태블릿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쁘지 않은 태블릿이지만 가격이 44만원이라는 점이 좀 애매한 느낌이긴 합니다. 현재 샤오미 패드의 새 제품 가격인 36만 9천원 정도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추천드렸을 것 같은데,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살짝은 비싼 느낌이 있어서 가격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저렴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애매한 가격이지만 적당한 해상도에 인터넷 서핑이나 영상 시청용으로 사용하기에 빠른 속도와 화면 전환, 국내 정발되어서 반글화, 한글화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고요. 100% 한글화가 아니라서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에 예민한 분이 아니시면 조금 더 저렴하면서 화면이 더 큰 OLED가 탑재된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SD 카드 슬롯이 없어서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점은 단점이고, 무난한 무게, 무난한 크기, 전체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난한 샤오미 패드 6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불만족스러울 수도 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의 샤오미 패드 6에 대한 생각과 사용 후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